네, 이 메탈 급락과 함께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했고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진짜 전략 이승용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용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살펴보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급반등을 하더니 또 간밤에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또 4% 가까운 급락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에 노출된 시장인데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주의를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나스닥 그 종합을 전체 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급락 때 페이스북이 오늘 그 전체적 시장 급락을 네. 메타가 오히려 오늘은 시간 내에 아마존 급등하는 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시죠. 분위기 전환에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 빠졌냐보다 이 다음은 항상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 나스닥 지수가 이 고점에서 20% 빠진 1월 24일 날 전번 방송에 나와갖고 오히려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제가 14,000, 14,500까지 대반등 주는지 15,000, 15,500까지 대반등 주는지 3월 달 빨리 금리 인상해라. 그때까지 불확실성 제거 빨리 좀 시켜라. 네. 그때까지 작용 반작용으로 변동성 줄 때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애플하고 테슬라만 매매해 보십시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이 전번 1월 25일인가요? 여기 방송 나와서 보여드린 네. 그림인데 그 이후에 그림 보시면 14,500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중심의 이동을 봅니다. 저기 16,200 고점과 13,900 저점의 딱 중간 50% 중간이 14,600 요번에 14,500까지 딱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 13,800 정도에서 누림목 주면 다시 또 15,000 가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실전 매매는 여러분들 이 애플 이때 154불, 그러니까 160과 165불의 반, 150과 155불의 다 140불이면 원 박앤세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사갖고 175불과 185불 사이에 오면 때려라. 그럼 지금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이군요. 아니죠. 이제는 애플은 분할 매도죠. 매도인가요? 예, 이렇게 보세요. 아, 이제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같은 급락장에 오히려 이거는 다른 방향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게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는 LG이노텍, LG전자 이런 쪽 섹터들이겠죠. 네. 그러면 애플이 요번에 이 180불을 돌파해서 200불 갈 거냐? 이게 전체 상반기장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전장. 그런데 오늘 아마존 시간회에서 20%, 18% 급등시킨 네. 원인이 전기차 리비안 투자 모멘텀. 거기에 실적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전장 시스템 반도체 애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테슬라가 모양이 좀 달라요. 테슬라가 계속 이게 전번 1월 25일 날 보여드릴 건데 좀 1,000불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뭔가 바닥이 확인돼야겠죠. 이게 이제 또 전기차는 우리나라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다 연결고리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고 심지어는 저는 비트코인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선을 매일 거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애플을 팔아갖고 전 테슬라 가겠습니다. 그것도 애플 반 팔아갖고 테슬라 한 750불에서 850불은 땡큐. 그 1,000불, 1,000슬라 넘을 때까지 기다림. 그래서 1,050과 1,150은 매도. 이게 6개월 동안의 전략입니다. 왔다 갔다. 예. 실전에서는. 예. 네. 그러면서 전체 시장 볼 거고 1월 25일에 엑슨모빌이 74불에서 70불 갔다가 우크라이나나 유가가 더 가니까 요게 10불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또 여기에 연동된 거는 천연가스 급등에 또 한국 석유나 뭐 개별 중저가 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테마죠. 테마주니까 네.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엑슨모빌 유가가 우리나라는 또 무역 수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또 꺾여야 우리 시장은 모멘텀이 네.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빠진 가장 결정적인 메타. 근데 저는 이거 메타 이 주가 페이스북을 쭉 보시면 2020년 팬데믹 때가 140불 정도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80불까지 갔다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200불 근처나 그 아래에서는 오히려 떨어진 칼라 사겠습니다. 요것도. 200불 초반대에서요. 그러니까 200불과 220불.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바닥이 넷플릭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떨어지는 칼날 분할해서 잡아라. 그러면 요번에 200불에서 멈출지 200불에서 멈출지 180불까지 빠질지가 한 달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믿고 달리다 300불은 다시 또 치고 나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변동성을 역으로 실전에서는 이용하셔야지 와 메타 빠졌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에너지가 꺾여. 우리 시장은 이것 때문에 또 뭐 게임이나 메타 연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빠졌을까 하면 매출, 그러니까 꿈만 줬지 매출이 뒷받침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틱톡이나 다른 경제 플랫폼이 페이스북이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고인 컨섬 회사가 자유반장으로 뭔가 전략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메타를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넷플릭스 같이 해보십시오라고. 넷플릭스도 보세요. 700불에서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를 오히려 350과 400에서는 제가 매수 전략을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불을 딱 거놓으시고 500불 돌파할 때 비율 매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은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 잡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에 반 정도나 그 7, 8분 능선 회복하면 때리는 그런 장이 상반기는 미국 시장은 변동성으로 지배할 것 같고 네. 그거를 전체를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또 공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공포지수가 와야죠. 이게 전에 25불 돌파나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20불과 25불에 한번 때려보십시오라고. 그리고 오히려 13불과 15불 사이 오면 다시 판 거를 다시 사서 이 공포지수 변동성이 계속 이 30이나 45 치고 나가면 이건 자기 부러집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어때요? 22불 딱 찍고 13불까지 빠지고 어저께 나스닥 500포인트 빠졌는데 18불이에요. 15불이에요. 15불.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공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언론이 만든 공포에 우리는 당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수치는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도 현장에서 다른 모습은 애플이에요. 또 거기도 이제 전기차 연골고리. 그리고 그동안에 막 꿈을 줬던 뭐 플래톤, 메타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뭔가 그동안 급등했던 걸 완전히 부러뜨리는 장. 근데 부러지는데 이게 상승폭에 팬데믹 2020년 3월부터 오른 거에 반 이상 빼면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용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저는 아마존.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어저께는 우리는 올려놓고 죽였던 게 나스닥 선물의 급락과 오늘 아침에 이제 메타가 시간 내에서 20몇 프로 빠지니까 굉장히 급락하겠다가 어저께 벌써 녹아났거든요, 시장이.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아마존은 한번 보시죠. 저는 아마존의 연골고리가 우리 시장을 상승장을 만드는 견인 이게 돌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물류 그 다음에 요게 또 올라간 그 원인이 그 전기차 리비안 투자 모멘텀 전장 그리고 이게 곧 어떤 면에서는 그 위드 코로나 플랫폼 그러니까 간단히 물류해서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연결되는 게 소피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관련돼서 쇼핑 관련주,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심지어는 백화점, 뭐 또 위드 코로나 여행 이런 것들 플랫폼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언제 바닥치고 올라가냐. 근데 시간 내에서 지금 18% 급등하니까 네. 이게 오히려 우리 시장은 뺐다 올리는데 뭔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지 이걸 들여다보시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점을 보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가르치냐,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거를 읽어내는 게 요새 시장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 뭐라 그럴까요? 변동을 즐겨야 되는 선수 영역이고 초보자 투자자들은 요새는 역사이클에 다 걸리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오히려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나 그거를 파악하고 지금 주도주 섹터는 지수는 빠지는데 올라가는 견인차 역할이 단 하나의 큰 와드가 있습니다.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 실적 영업이익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전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애플 같이 우리나라 LG노텍이나 IT 섹터는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이게 상승 추세의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장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또 비트코인도 네. 이것도 우리가 그 게임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술주 성장주라든지 꿈을 주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유동성에 투기화시키는 그런 상품으로 보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요번에 한번 보시면 8,300 쌈봉 주고 4,06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저는 코인의 그냥 삼성전자라고 보겠습니다. 코인의 삼성전자. 근데 진폭이 5천만 원이 이제는 저항으로 작동하는지 18% 갔다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언제 돌파하나. 그리고 이게 바닥이 들어와야 저는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직 바닥을 잡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저는 4천에서 5천 사이는 삽니다. 그리고 5천과 6천에서 때리면서 이것도 얘보다 이 코인의 투기주한테 물어볼래요. 그러면 코인의 투기주는 위믹스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거의 부러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또 대주주 노이즈 이게 얼마나 부러졌냐면 28,000원짜리가 45,000원까지 뺐습니다. 이게 4,000원. 네, 4,450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위메이드를 거의 그 50% 반토막 이상 만든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빠진 폭이 크니까 요 대반등 폭이 굉장히 작게 보이시죠? 거의 따블입니다. 4,500원짜리 8,500원, 90% 변동 끝내주죠. 짧은 시간이었네요. 예. 거의 3, 4일 만에 이렇게 갔다가 또 6천. 그러니까 이 종목 위믹스의 투기적인 변동성이 언제 진정되나. 이게 또 여러분들 연결하면 넷플릭스, 위메이드, 심지어는 카카오페이의 바닥 확인은 전 위믹스 갖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하다 보면 전체 시장은 변동성을 이용해야지 그 변동성의 공포에 닿으면 아무 행동도 못하는 장이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과 다르게 가는 뭐 애플과 우리 시장에서도 뭐 LG노텍과 같은 종목들이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IT주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또 IT주를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IT만 돼요. 자동차가 안 돼요. 전차 군단 가져야 달리는데. 맞아요. 예, 한쪽이 기울어지고 바람 빠져갖고 그게 이제 저는 테슬라나 현대차, 기아차가 언제쯤 거버넌스가 됐던 매출의 증가율이 됐던 실적단에서 올라오나 3월달 이후 봅니다. 이게 합성하고 연결.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종목을 이렇게 전에 한번 뿌려드리지 않습니까? 벌써 10월 13일 날 저점 지고 LG노텍, 코리아 서킷, 칩셈이 다 더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삼각형이에요. 그럼 상승폭을 일로 놨을 때 저는 어떤 기준을 봅니다. 상승폭의 반을 훼손 안 하면 이 종목은 시간은 고점 돌파한다. 근데 반을 훼손한 거는 뭔가 매출이 안 나왔거나 뭔가 마이너스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상승폭의 중심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 시간 끌기가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죠. LG노텍, LG전자.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봤습니다. LG노텍은 10월 13일 대비 더블 나온 다음에 32,000원이 오히려 75% 정도 지지가 돼요. 애플과 같이 해서 32만 원과 40만 원 사이에서 그냥 지그재그. 대신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근데 LG전자 한번 보시죠. 즉 10월 13일 날 요게 저점 11만 원이지만 15만 원 찍고 다시 이 중심값을 깼어요. 그러면 저는 LG전자, 전장 요거를 LG화학 요거 갖고 15만 원 언제 돌파하냐가 우리 시장이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을 터닝하는 이걸 현대차로 보면 18만 원, 22만 원입니다. 요거 갖고 판단할래요. 그러면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아직은. 그렇죠. LG 이노텍만 가면 안 되고 LG전자나 LG화학이나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가 같이 바스켓 매수가 됐던 파생 시장의 차익 거래가 됐던 이걸 치고 나간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LG노텍은 보유자의 영역이죠.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것도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조금 코리아 서킷하고 칩셋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그림이죠. 네. 이게 왜 이런 모양을 보여주냐.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잘하면 더블이 나요. 계속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이건 이쪽이 주도할 것 같아요. 대신 단기간에 너무 급등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박살났는데 얘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승폭의 반만 지지해주면 그 안에서
트레이딩 왔다 구간이고 갔다, 네. 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면 저는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SNS 텍, 그 52주 최저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타자의 DBI 텍, 아직 상승률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된 거, 네.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대 속도로. 그래서 저는 LG노텍 보유자이지만 눌림목 매수는 DBI 텍이나 SNS 텍, 이게 또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렇죠. 요거 갖고 한 3월 달까지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게 기승전,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면 또 반도체 업황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원래 이제 모건스탠 쪽에서는 윈터 이즈 커밍이라 그래서 우려를 키웠다가 최근에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든지 매수 의견이 나온다든지 뭐 바닥 찍고 가격 상승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확실히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반전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모간 스탠리한테 당하지 말자 주의입니다. 하도 그냥 30년 동안 이 뒤통수를 많이 치는 애들이라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8월 11일 날 보고서입니다. 네. 모간 스탠리 윈터 이즈 커밍. 이때 얘네들 의도 보세요. 삼성전자 낮추지만 SK하이닉스는 반토막을 시켰어요. 15만 원을 8만 원. 그리고 왕창 샀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빴는데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때 8월 10일 보고서 내면서 실제로 7조를 때려요. 이달 여러분들 끔찍한, 그래서 이제 다들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얘네들은 끝났다. 반도체는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메타나 이때 에코프로, BM, 뭐 위메이드, 그 NFT 다 그냥 그쪽으로 여러분들 몰리게 하고 맞아요. 요때 7조 때리면서 그러면 추세적으로 때렸나? 샀습니다. 요때 7조 때렸는데 요 추이를 보세요. 그 실제는 11월 11일까지 24조 때리고 일반만 30조 샀는데 8월 11일부터 11일까지 8조 7천억 외국인 총량에서 7조 이상을 삼성전자만 때린 거예요. 그런데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4조를 샀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8월 요게 8월 11일 그때 공포, 그 다음에 오히려 72,000원에서 8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눌림목. 네. 보면 요거 보면 추세가 좀 다르죠.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더 강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도 팔지 않아요. 삽니다. 2조 7천억. 다르죠. 네. 그러니까 결론 내죠. IT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IT.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까 얘기한 자동차나 전장, LG전자, 기아, 현대차가 이게 언제쯤 올라오나? 그래야지 지수가 또 다 같이 가게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변동.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 그럴까요? 급락에 대한 디프리 파동 정도. 네. 이게 상반기 6월 달까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선수 영역의 트레이딩 구간에 그 공포를 쌀 때 사고 오히려 대반등 때 때리는 그런 기술적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네. 진단해 드리죠. 그 안에서의 중심은 IT로 좀 잡아보자. 예, 네.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갖고 해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만 땡기면 되거든요. 맥점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77,000원, 그다음에 선물로는 370. 그리고 350 오늘 뺐다 올릴 것 같아요. 네. 355만 지지해 주면 다시 요 어저께가 고점이 366이거든요. 이거 돌파합니다. 다음 주 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네. 오늘 나스닥 빠진 거 겁내지 말고 다음 주에 이제 상해가 시작합니다. 그거에 연동된 에너지를 보시는 게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깊은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